All the single lady, single people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는 일단은 최근에 새로 보기 시작한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서 그걸 엄청 빠져서 보고 있거든요. 제목이 그레이스 앤 프랭키라는 드라마인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70대 주인공, 여성 주인공 두 분이 나오는 드라마고 이제 그 이름이 그레이스랑 프랭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여성의 얘기인데 일단은 그 노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잖아요. 노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들도 많이 없는데 제가 이거를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팟캐스트에서 그때 얼마 전에 추천받아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일단은 70대 두 여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 두 분이 남편이랑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뭐 자녀들도 있고 그렇게 그냥 뭐 사회가 말하는 기준으로는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양쪽 남편이 다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으로서 살겠다 해가지고 커밍아웃을 한 것도 충격인데 내가 지금 저쪽 남편이랑 같이 사귀고 있다. 우리 둘이 결혼해서 지금 남은 여생이라도 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서 그레이스랑 프랭키가 둘이서 같이 살면서 이제 뭐 앞으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얘기인데 내용에 막 그런 게 나와요. 처음에 그 여성용 윤활제 같은 것들을 같이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끈적끈적한 말을 소재로 개발을 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처음엔 그냥 그게 재밌는 포인트로 한 포인트 넣은 건 줄 알고 되게 재밌어서 제가 그거를 찍어가지고 피우다 혜영 언니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역시나 우리 전문가 혜영 언니는 이거 이미 봤다.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얘기해서 이거 되게 유명하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알았고 사실 그때 안 건 이상하죠. 이미 시즌이 6인가 7까지 나왔는데 유명한 걸 이제 알았다니. 하여튼 그래서 보다 보니까 뭐 나중에는 그 관절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손목도 되게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성 노인을 위한 바이브레이터 개발도 하시고 막 이런 아니 할머님들이 너무 멋있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다. 그냥 노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그동안의 삶에 대한 막 회한이나 이런 것만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나이의 여성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만 개발할 수 있는 그 나이에만 받을 수 있는 영감을 가지고 막 제품도 개발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내는 내용도 나와서 되게 그냥 인상 깊었고 특히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죽음을 앞둔 친구가 삶을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스포일러가 될까봐 많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도 되게 좋아서 요즘 넷플릭스가 점점 볼 게 없잖아요. 넷플릭스 관계자 여러분 듣고 계시면은 서운하실 수 있지만 지금 또 디즈니 채널이랑 계약하면서 콘텐츠가 엄청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리스트 보내면서 이거 좀 있으면 빠지니까 9월 30일까지 보라고 빨리 봐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해가지고 앞으로는 뭘 보지? 이러고 있던 차에 그레이스 앤 프랭키를 발견해서 시즌도 엄청 많기 때문에 되게 신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얘기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녹음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얼마 전에 이제 저번 주 에피소드 나갈 때 저번 주 에피소드가 금요일 저녁 7시인가 8시인가 올라갔나요? 전날 녹음을 좀 늦게 해가지고 한번 또 재녹음을 하는 바람에 거의 이제 새벽에 거의 끝나서 다음날부터 거의 세수도 못하고 막 이렇게 편집을 달려서 늦게 나왔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결방인 줄 알고 문의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원래는 전에는 그냥 금요일 막 저녁에도 올리고 오후에도 올리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큰 이변이 없으면 오전에 들으실 수 있게 금요일 오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들으실 수 있게 하려고 이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번 주가 그 전 몇 주랑은 조금 다르게 늦게 나오는 바람에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약간 양해의 말씀을 늦었지만 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 웬만하면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들으실 수 있게 할 거고 아무리 뭐 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늦더라도 금요일은 절대로 넘기지 않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이제 올리고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좀 주제가 정해져 있고 한 것들이 있어서 게스트분들이 계속 쭉쭉 나오셨었어요.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내주셨던 사연 중에서 주제가 정해져 있는 회차에 소개를 못 드렸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트위터랑 인스타그램 통해서 좀 받았던 내용들 있잖아요. 다들 추석 때 뭐 하시는지 실제로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비혼이신 분들 추석 때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추석이랑 관련된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사실 추석이 워낙에 좀 뭐랄까 자녀가 있는 결혼한 집안을 위주로 만들어진 좀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추석했을 때 떠올리는 풍경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를 간단하게 받아봤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소개 못해드렸던 청취 후기를 먼저 좀 소개해드릴게요. 그 전에 맥주 하나만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같이 술 먹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집에도 냉장고에 맥주가 있으시면 뭐 맥주든 탄산수든 뭐든 있으시면 잠깐 일시정지 해놓으셨다가 하나 가지고 오셔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운전 중에 들으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운전 중에 들으시는 분들은 안 되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잠깐 이제 맥주 가지고 올 타이밍을 드릴 테니까 같이 가져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빨리 갖고 올게요. 네, 여러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뭐 가져오셨어요? 저는 지금 냉장고에 있던 게 칼스버그가 있어가지고 덴마크 맥주 칼스버그가 있어서 이거를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저희 집이 냉장고 그 채소 칸이 맨날 채소가 얼고 가끔 그러거든요. 근데 맥주 보관하기 아주 최적의 냉장고여가지고 엄청 시원해요. 전에는 맥주 마실 때 제가 혼자 마실 때도 이렇게 잔에 항상 따라서 마셨거든요. 원래도 잔에 항상 따라 마시는 버릇이 있었다가 이번에는 왜 그 소리가 안 나냐면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막 얘기를 하면서 스테인리스 빨대를 쓰다가 내가 이거 앞니로 빨대 깨무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그때 그냥 이렇게 재미로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는데 맥주를 드시는 여러분 스테인리스 빨대를 캔 맥주에 꽂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진짜 시원해요. 제가 진짜 스테인리스 빨대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어요. 이게 실리콘 빨대로 먹으면 심지어 그냥 편의점에 빨던 편의점에 팔던 일반 그냥 플라스틱 빨대 있잖아요. 재활용 안 되는. 그걸로 먹어도 이 느낌이 안 나요. 제가 원래는 그냥 이 캔에다가 입 대고 마시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맥주는 사실 이게 목으로 팍팍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오는 느낌이 있어서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면서도 그냥 이거를 글래스에 따라서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빨대로 먹거나 둘 중에 하나를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스테인리스 빨대를 발견한 이후로 정말 신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항상 제 냉장고에는 얼음잔이 있는데 잔을 이렇게 얼음잔을 안 넣어놨거나 하더라도 그냥 스테인리스 빨대를 꽂아서 먹으면 진짜 이 안에 있던 맥주, 이 차가운 맥주가 목구멍으로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꽂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걸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매드맥스를 40번 봤으니까 매드맥스에서 처음에 이렇게 이모탄이 물을 레버를 팍 앞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그게 사실은 생맥주나 글라스의 맥주를 먹을 때 맛이라고 친다면 약간 이거는
약간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 총 같은 걸로 그 맥주 총 같은 걸로 탄산음료 총 같은 걸로 이렇게 입에다가 막 싸주는 그런 하우스 파티 할 때 그런 망나니 친구들이 노는 게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어쨌든 이 차가운 게 입 안으로 바로 확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스테인리스 빨대를 구입하셔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빨대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스테인리스 빨대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녹음을 하는데도 지금 맥주 따서 먹고 있다는 이야기만으로 10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연 소개를 해볼게요. 최다미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저는 경북에 사는 26살 비욘세 싹입니다. 사실 비욘세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화를 듣자마자 빠져버려서 3일 내내 운동하면서도 듣고 컴퓨터 하면서도 듣고 하루 종일 비욘세를 듣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지금은 15화를 듣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제 친구들보다 저랑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친구들도 3일 동안 하루 종일 제 얘기하는 건 잘 안 들어주는데. 감사합니다. 15화 들으셨으면 이거를 보내신 게 조금 시간이 돼서 9월 11일에 보내셨거든요. 지금 한 13일, 14일 딱 2주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다 따라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어디까지 오셨는지 다미님. 저는 지금 직업이 없는 취업 준비생이에요.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한 저는 2019년도에 호텔에서 일을 잠깐 하다가 끝도 없는 여성 혐오적 표현과 임금 후려치기, 진상 손님에 지쳐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아휴, 정말 호텔에도 뭐 이런 게 있군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복장이 그 승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여성 직원들한테 좀 더 정해져 있는 스타일이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꾸미기를 강요하는 느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뭐 호텔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데에 계셨었나 봐요.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퇴사하자마자 코 바이러스가 터지는 바람에 면접도 2개나 취소되어 버리고 알바도 안 구해지고 이거 저랑 똑같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관뒀더니 그때부터 모든 게 구인구직 이런 거 안 올라오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랑 비슷한 태클을 타신 것 같아요. 친구들은 일을 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우울한데 집에서는 엄마와 이틀에 한 번은 싸우는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 자주 안 싸우시는 것 같은데? 자주 안 싸우시는 것 같아요. 엄마와 이틀에 한 번 싸우는 것 같다. 독립돼서 나온 입장에서 엄마랑 사실 하루에 한두 번도 마음먹으면 싸울 수가 있는데 사실 원래 좀 이렇게 온화한 성격이고 잘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시던 분들은 그것도 되게 힘들 것 같네요.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녀서 20살부터 25까지 자취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네. 그러다가 집에 와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쭉 계속 어머님이랑 살았던 예를 들면 캥 작가님 대표적인 인물 또 우리 캥거루 비혼하면 캥 작가님이니까 캥 작가님처럼 쭉 같이 살았으면 모르는데 뭐랄까 자취를 특히 이제 이분처럼 20살에서 25까지 했으면은 딱 성인이 돼가지고 내 어떤 일상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리고 엄마랑 있던 집에 살 때랑 다르게 이런 룰대로 살아도 별 문제가 없구나 해서 불편을 못 느껴서 자기만의 패턴도 있고 이럴 때여서 요때 들어오면 이제 신나게 싸울 수 있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 때 몇 년은 혼자 살다가 그리고 또 중간에 한 번 어학연수 갔다가 한 번에는 교환학생 이렇게 2번 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아마 집에 있을 때 엄마랑 더 싸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뭔가 싸웠다기보다는 엄마는 이게 왜 안 되냐 하고 나도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걸 이해를 못 해주냐 그냥 이런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좀 많이 부딪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서울로 가서 혼자 살아보는 것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꼭 한번 서울에 살아봐야지 하고 생각만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막상 진짜 결심을 하고 보니 너무 높은 집값. 맞아요. 진짜 너무 높아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사는 거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전세 임대 지원에도 다 낙방이고 집 형편이 넉넉한 편도 아니고 고시원은 무섭고 되는 일이 없네요. 하지만 가게 된다면 비욘세 웰컴 투 우리 동네 그때 뭐였지? 전국
비혼 1인 가구 뭐 우리 동네 자랑이었나? 지가 붙인 이름인데 지가 뭔지를 모르네.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2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메일을 또 보내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언제 다시 해야겠다 할 때는 공지를 또 드릴게요. 놓친 분들은 그때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들으면서 참고하려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우울한 하루를 보내다 비욘세를 들으니 너무 재밌고 공감이 잘 되더라고요. 저도 비혼을 결심했고 술도 좋아하고요. 책 읽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 전가요? 저네요. 26살이면 10년 전 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학교 2학년부터 약 11년간 한 아이돌 그룹을 덕질하고 있는데요. 캥 작가님의 제니 덕질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공감되고 좋았어요. 저도 캥 작가님처럼 멋진 어린이 되어서 덕질을 더 통 크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덕질을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덕질하고 계시는 20대 여러분 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제 어떤 굿즈 같은 게 나왔을 때 또 시원하게 사고 얼마 전에도 저희 언니가 그 베스킨라빈스 방탄소년단에서 뭐 나온 거를 또 시원하게 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좋구나. 경제력이 생기면 정말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캥 작가님도 지금 토요일에 한다 그랬나? 그 KT 올레TV 전원 켜고 들어가면은 지금 그 첫 화면에 김재환 팬미팅 콘서트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망설임 없이 결제해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일해서 김이나님의 지금 보통의 언어들 10권씩 사가지고 어제도 저희 집에 놀러온 친구 한 권 나눠줬거든요. 이런 어떤 나의 배포 최애의 문장들을 여기저기 전파할 수 있는 나의 경제력 이런 걸 좀 만끽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되게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면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TMI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방송작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돈 많이 못 번다, 인맥이 있어야 한다 등등 평가에 휘둘려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들 이야기를 들으니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도전이나 한번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꼭 방송작가뿐만이 아니라 무슨 직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돈 많이 못 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물어볼 때만 좀 얘들아 얘기를 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작가가 되고 싶은데 좀 이거 돈 많이 벌까?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 있니? 라고 말하면 그때 가서 근데 나 아는 사람 있는데 그렇게 못 번다던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많이 못 번다던데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내가 뭐를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꼭 소금 뿌리듯이 돈 많이 못 버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직업을 일단 돈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는 네 사정이겠지. 그런 한심한 니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한 반감은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업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음악하는 뮤지션도 그렇고 뭐 작가도 그렇고 좋아해서 하는 일로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분야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직업을 하고 싶은 열정을 좀 후려쳐가지고 그런지 초반 페이가 굉장히 낮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나중에 후에 가더라도 정말 이게 갭이 크고 사람들마다 그런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돈 많이 못 벌어라는 얘기부터 해도 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악착같이 어떤 페이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물러서지 않고 왜 예술하는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런 얘기 하는 걸 많이 어려워하지만 가능하면 돈 얘기 앞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노력도 할 거고 잘하기도 할 건데 왜 이 정도 돈밖에 안 주나요? 라는 거를 말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다짜고짜 주변에서 돈 많이 못 번다. 이 친구 그래서 무슨 대단한 일 하고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못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래서 다른 거를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를 지금 꿈꾸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때 방송작가를 못하고 접은 게 아쉽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경험이 있으면 이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맞아 내가 그때 방송작가도 도전이나 한번 해볼 걸 하면서 후회를 했었지.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냥 일단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안 해본 거, 그래서 안 해봐서 후회하고 있는 거, 그것도 그거 자체로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직업도 해보지 않으면 어떤지 모르는 것처럼 후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후회도 안 해본 사람은 후회하지 않을 일을 시작해보자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후회도 경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음에 좀 원동력이 될 만한 경험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혼을 결심한 이유는 어릴 때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지금은 괜찮지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여성 혐오 범죄, 주변 남자들이 하는 빠은 말들, 그리고 돈 없음, 혼자 살고 싶음 정도예요. 별거 없죠? 이거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 이상 공감하시거나 아니면 다 공감하시거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좋겠으면 결혼 안 한 여자들한테 와서 결혼하라고 잔소리를 하지 마시고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을 만한 어떤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나가서 기여나 하세요 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랑 공통점이 많으신 것 같아서 꼭 실제로 뵙고 싶어요.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들을 에피소드가 많이 남아서 행복하네요. 앞으로도 좋은 말들, 과격한 말들 우리 엄마가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과격한 말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미님 감사하고요.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일을 꿈꾸고 계시는지 만약에 취업 준비를 아마 계속 하고 계시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내신 지 워낙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도 간간히 소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같은 경북에서 강유정님께서 크크크 정주행으로 구화 듣고 있어요. 올타임 레전드 술특집이죠. 킹 작가님과 함께한 경북 구미 초대하고 싶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밤새 술 마시고 집 들어가기 전에 보거 매운탕에 소맥 딱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해장까지 끝나 있는데 듣다가 뭔가 실시간 소통하고 싶었어요 라고 짤막하게 보내주셨어요. 혹시 이거 들으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보내주신 걸까요? 오늘은 소맥각이네요 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아마 구회를 들으면서 집에 가면 소맥을 먹어야겠다 하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네 반갑게 잘 들었고요. 지금 저도 맥주 먹고 있기 때문에 반갑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찬주님께서 그 취준생이라고 보내주셨던 사연이 있었거든요. 다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번에 사연 보낸 취준생 윈드입니다. 혼세님 저 취뽀했어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제가 원하던 회사는 못 갔어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취업문이 더 좁아져서 원하던 곳은 합격하지 못했지만 입사하고도 계속 도전하려고요. 그래서 제 기준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메일을 보낼까 고민 많이 했는데 저번 주 회차 듣고 나서 그래도 뭔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보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찬주님 축하드려요. 박수 박수. 짠짠짠. 취업은 찬주님이 했는데 제가 맥주를 먹고 있고. 근데 원하던 곳은 합격하지 못했지만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취업문이 진짜 좁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뚫고 나가신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보내주셨던 사연자님도 그 찬주님처럼 취준생일 때 사연 한번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연 들으시고 뭔가 기운을 받아서 지금 취준 중인 비욘세 청취자분들도 좀 취뽀하셨으면 좋겠고 제 친한 동생 중에서도 가고 싶은 회사가 정해져 있는데 못 가가지고 결국은 다니면서 여러 번 도전해가지고 결국은 성공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경제활동을 시작했다는 게 내가 돈을 벌어서 뭔가 덕질을 하고 싶다. 윈드시니까 또 이제 좀 있으면 뭐 재환 씨가 컴백한다는 어떤 그 호사가들의 캥사가 아닌지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돈 벌어서 열심히 덕질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해주셨는데 반가운 소식 전해주셔가지고 저도 지금 너무 기분이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최자영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최근에야 이런 멋진 팟캐스트를 알게 되어 뒤늦게 정주행 중인 팬입니다. 다른 에피소드도 좋았지만 특히 12화 다이어트 운동 관련 에피소드 듣고 너무너무너무 공감돼서 처음으로 이메일을 써봐요. 저는 미국에 10년째 살고 있는 29살 비혼 여성이고요. 너무 흔해 빠진 얘기일 것 같지만 대학교 시절 내내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원래 체구가 작은 편이라 한국 기준으로도 가체중조차 아니었는데 뭐라도 입에 들어갈 때마다 칼로리 기록하고 조금이라도 칼로리 기준치 넘길까봐 조바심에 운동하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면 그것도 살찌니까 일부러 모임 자리도 피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 스트레스를 스스로 못 이겨 집에서 혼자 폭식하기 일쑤였고요. 정식으로 진단받진 않았지만 섭식장애가 좀 있었던 거죠. 다행히 대학교 마칠 즈음에는 스스로 극단의 조치로 칼로리 기록 어플 다 지우고 운동도 스트레칭 말고는 안 하기로 했어요. 친구 그룹도 살 빼는 얘기 자꾸 하는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었고요. 이게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자영님. 너무 현명하신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책을 읽고 나를 사랑해라 해라 이런 거 좋은데 사실 TV만 켜놔도 나를 사랑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이때 그 다이어트 관련된 에피소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TV를 켜서 새로운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여자들은 몸을 작게 만들어야 돼, 날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사랑해라 같은 게 너무 힘든 일인데 진짜 중요하고 제일 빠르고 쉽게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길은 나한테 살 빼는 얘기 안 하는, 그리고 그게 나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본인도 나 요즘 너무 살쪘어, 나 여기 너무 살 붙었지, 나 여기 완전 다 튀어나왔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친구들로 주변을 채우는 게 저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현명한 방법을 택하신 것 같아요. 대학 졸업 후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즐겁기 위해 하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고 있고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을 기회는 절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만듭니다. 여전히 몸매를 신경 쓰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덜 움직이고 많이 먹다 보니 바지들이 꽉 끼게 되고 턱선이 부드러워진 게 신경 쓰이거든요. 지금 제 친구들이 다 또 흥분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 지금 제 친구들이 다 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래요. 그리고 또 2.5단계 되면서 한국에는 그 운동센터 2주 동안 닫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쨌든 홈트를 안 하고 항상 나가서 운동하던 버릇이 있었던 사람들은 운동을 이제 그 2주 동안 안 하고 그 대신에 신나게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던 밤 시간에 뭐를 먹다 보니까 평소 몸무게보다 되게 많이 늘어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떤 사이즈가 되고 싶다가 아니고 그냥 2주 전에 맞던 바지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몸의 불균형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저도 그냥 한 2, 3kg 정도는 빼놔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정말 바지가 이제 다 같이 작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또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편한 몸무게까지는 약간은 빼놔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전과는 달리 살 뺄 생각보다는 오늘은 집에서 무슨 새로운 맛있는 걸 또 요리해볼까, 어떤 새로운 와인을 마셔볼까 즐거운 고민을 하며 지냅니다.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 세상을 떠난 사람, 아프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 경제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 등등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제 걱정이라곤 고작 바지 좀 타이트해진 것뿐이라니 이게 얼마나 행운인가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는 제 몸을 더 좋아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코로나 가고 나서 이런 꿈 같은 얘기 하고 앉았어. 코로나가 이제 계속 삶을 관통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나는 이 코로나가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이걸 내가 말할 차례가 아직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이것 때문에 누군가를 잃은 사람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아프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정말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냥 내가 이런 답답하고 이런 마음을 이렇게 서러워하는 게 내가 너무 좀 기본적으로 좀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그런가? 지금 내가 아직 진짜 내 입장까지 생각할 게 아닌데 다 더 힘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무 징징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동안 좀 되게 많이 하다가 그냥 요즘에는
그거를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을 외면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서러운 거예요. 제가 뭐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막 폭주하듯이 어디 무슨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사람들한테 막 슈퍼전파자처럼 굴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나도 나름대로 방역수칙 지키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너무 답답하다는 느낌을 내가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까지 자책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답답하다 생각이 들면은 좀 방법을 찾고, 그래, 답답하구나, 뭐 힘들지 하고 스스로 그걸 좀 인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상담 받고 있는데 상담 선생님한테도 이제 저번 주부터는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해가지고 어떻게 지낼지를 막 상담 선생님이랑 같이 의논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살 빼는 데 썼던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아깝고 과거에 제가 안쓰러운데 작가님 팟캐스트가 참 유쾌하게 과거의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비혼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듣는 거 진짜 힐링돼요. 저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막연히 한국에선 싱글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든 외국에서 버텨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가님 팟캐스트 듣다 보면 지금 하는 일 마치고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요. 비혼 가시화라는 게 이렇게나 중요한가 봐요. 맞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결혼하지 않는 것, 그리고 뭐 결혼을 하다가 이혼하는 거라든가 동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다양하고 한국처럼 그렇게 그걸 막 이상한 선택으로 지탄받는 일은 잘 없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도 내가 여기에서 어떤 살아가는, 특히 여성으로 살아가는 답답함 같은 게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그게 더 약간 심해지겠지? 그런 생각들을 실제로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국하는 거를 좀 걱정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우리는 다 이방인이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랑은 또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데니까 외로워서 가고 싶다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혼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어떤 우리 해외 동포, 비혼 동지들을 위해서라도 다들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방법을 찾아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신나게 사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조금씩이라도 한 꼬집씩이라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오시게 될 때 어떻게든 좀 힘이 되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소식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늦게 듣기 시작해서 아직 몰아들을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남았다는 게 좋네요.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번창하시라고 제 친구들한테도 비욘세 들어보라고 열심히 영업하고 있어요. 집구석에서 감명받아서 폭풍 쓰다 보니 이메일이 길어졌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사세요. 최자영 드림. 감사합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들 얘기 되게 재밌어요. 근데 한국에 계실 때도 체구가 작아서 한국 기준으로도 과체중이 아니었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느끼실 정도면은 진짜 스트레스가 많이 되긴 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다이어트하기 되게 어렵지 않나요? 엄청 힘들던데. 그 친구가 미국에 살 때 여기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다. 너무 가까이서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먹을 수 있는 식단 같은 게 아무래도 영양적으로 되게 살찌기 쉬운 것들이 워낙에 많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도 맛있는 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국에선 다이어트를 못한다 해서 뭐 지구 어디를 가든 뭐랄까 그냥 남들이 보는 시선만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저도 진짜 공감이 많이 되고, 저는 예전에 다이어트 관련된 그런 창작물도 같이 작업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일로서 또 열심히 했는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혼자 사시고 마음대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영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대망의 오늘의 메인 이벤트, 메인 코너 시작해볼까요? 저희 비혼이신 분들 어떻게 추석을 보내실 건지 의견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비혼의 추석 풍경을 좀 다양하게 들어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루 동안 딱 받았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달리는 여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경기 고양 1인 가구에 거주하는 40대 중반 프리랜서 비혼 여성이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 추석에는 돼지고기와 숙주와 부추소를 넉넉히 넣고 만두를 산더미처럼 빚어서 냉동실에 쟁여두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추석맞이 약간 만두 빚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지내든 매스컴에서 비추는 풍경이 무엇이든 거기에 감정 흔들릴 것 없이 혼자서든 누구와 함께든 편안하고 소소히 재미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추석 보내시길 빕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리는 여자님. 이거 만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만두 성공적인 만두 빚기를 같이 기원해 드릴게요. 션우 사랑해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션우, 몬스타엑스 션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밥 잘 드시는 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K-팝 고인물, 결혼 대신 유사연애와 유사양육을 선택한 비혼 여성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9월 26일은 몬스타엑스 팬덤 몬베베의 생일입니다. 이제 제가, 팬덤 생일까지 또, 챙겨야죠. 알아야죠. 청취자분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내일이네요. 예. 몬스타엑스 팬덤 몬베베의 생일 축하드리고, 몬베베의 생일입니다. 콘텐츠가 쏟아질 예정이에요. 그걸 잘 아껴놨다가 연휴 때 빨아먹을 거예요. 가을에 컴백 예정이라 진한 떡밥도 기강을 함 잡아야 돼요. 라고. 뭔가 지금 굉장히 좀 긴장돼 있는 태세로, 좀 덕질하는 입장에서 지금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추석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 어떤 풍경으로 맞고 싶으신지에 대한 이런 공통 질문을 드렸는데 엄마가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딱 직계끼리만 밥 먹고 친척들이랑은 전화도 안 했으면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추석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에는 엄빠랑 이런 불평등한 명절 문화 싫다고 싸워서 내가 안 오겠다 선빵 날린다는 게 그럼 오지 마라를 먼저 들어 조금 분했던 4년 전. 그리고 작년에 우리는 드디어 제사를 거의 없애다시피 했고 엄마에게 축하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없애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조상님보다 산 내 행복이 중요하다라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욘세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는 여러분 명절이라고 비싸고 맛있는 거 물량이 많이 풀렸어요. 사서 자기 입에 쏙 넣읍시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션우사랑해 님도 본인 입에 꼭 쏙 넣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복습이랑 여러 가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쿠아콜라님, 친구들이 슬슬 웨딩사진 프로필을 걸기 시작하는 20대 후반의 경기거주 직장인 비혼 여성입니다. 본가에 가서 엄마랑 동생이랑 그리고 아빠랑 잡채랑 버섯전골 해먹으면서 보드게임 할 겁니다. 호호호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추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가족 여행 가기요 하면서 가족의 괄호를 열고 엄마, 동생, 아빠랑만이라고 한정 지어주셨어요. 나중에는 비혼 친구들과 만난 거 해먹으면서 놀기를 하고 싶다고 적어주셨고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제 시집가야지 하실 때 눈 완전 땡그랗게 뜨고 그런 소리는 난생 처음 듣는다는 듯이 네? 결혼이요? 우리 엄마가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하면서 엄마한테 바톤 터치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 안 하냐는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 매뉴얼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팁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릴리스님, 8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 장녀로 30대 중반의 수원 거주 회사원 비혼 여성입니다. 대출을 잔뜩 낀 자가 아파트에서 3살 된 반려견 진돗개 김칼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래 명절에 한적한 서울을 돌아다니며 맛있는 거 먹고 쉬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잠깐씩만 나갔다 오고 주로 집에서 음식 해먹고 강아지 산책하고 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추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저는 원래 제사는 원래 안 하지만 전국 제사 어쩌구를 싹 다 없애버리고 각자 가족들과 진심 담긴 덕담이나 10분쯤 하고 모두 함께 음식하고 집안일하며 휴일을 보내는 풍경이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추석에 대한 이 릴리스님만의 추억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양가 모든 제사도 지냈고 당연히 남자들은 좋은 상에서 제대로 차려진 식사하고 여자들은 그 뒤에 같은 상에서 파헤쳐진 반찬과 대충 푼 음식을 먹거나 같은 상에서 좁게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자의 첫 자식으로 저는 좋은 상에서 할아버지 귀여움을 받았고 무려 이 집은 내 거고 제사도 내 거라는 적장자의 생각을 갖고 살았으나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을 뿐이라는 걸 고등학교 때쯤에는 깨달았네요. 양가의 첫째라 슬픈 기억도 서름도 없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 형제가 없어서 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네요. 양쪽이 다 안 계시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결혼 공격은 몇 년 전에 할머니가 갑자기 언제 좋은 소식 들려줄 거냐고 묻기에 결혼할 때 뭐 해줄 거냐고 했더니 웃으며 네가 벌어서 가야지 뭘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안 해주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하느냐고 대꾸했더니 그 뒤로는 말이 없네요. 손녀가 이 정도로 대바라졌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가 당하신 것 같아요 라고 담담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모두 건강 챙기시고 혼자 사세요 라고 마지막은 또 상큼하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찬님이 보내주셨어요. 30대 초반 사남매 중에 낀딸 차녀입니다 라고 자기소개 해주셨고요. 이번 추석은 코로나도 있고 입막음용으로 추석 선물을 본가에 보내고 집에 있기로 했어요. 제사 지내는 큰 집은 안 가고 본가는 가다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 때 본가도 안 가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추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냥 외식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어즈에 나오는 가족 파티처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먹고 싶어요. 왜 남자상 여자상 아이들상이 따로 있는지 서러워서 저도 남자상에 앉아서 밥 먹은 적 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추석에 대한 기억은 제가 처음 기억하는 추석은 5살 때 제사상 크기의 상 3판이 찰 때까지 그러면 되게 많은 건데? 제사상 크기의 상 3판이 찰 때까지 송편을 빚은 기억이에요. 엉덩이가 아프고 밖에 나가 놀고 싶어도 할머니가 허락해 주시질 않았습니다. 언니랑 동생 전부 다요. 같은 행렬에 저희 집만 딸이라 자매들만 죽어라 송편 빚은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딴 집 아들들은 이거 안 빚었다는 건가요? 먹을 땐 또 처먹었겠죠. 마지막 추억은 자리로 옮기다가 마주친 큰아빠가 대뜸 결혼하라고 소리 지른 기억이 있네요. 그 이후로 큰 집은 안 가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방어 방법은 집에 가서 5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결혼하라는 소리가 나오면 미련 없이 짐 싸서 자취 집에 가는 거예요. 싸우고 대화할 때는 씨알도 안 먹혔는데 이게 제일 괜찮았어요. 한 3년 반복했더니 이제는 집에 갈까봐 별말 안 하시네요. 요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실제로 저도 저희 엄마한테 예전에 결혼 얘기를 양가 합쳐서 3번 이상 들으면 그 다음 명절은 안 오겠다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결혼 얘기만 나오면 하지마! 얘 이거 3명이 얘기하면 다시 나온다 그래서 하지마! 해가지고 여러모로 되게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도 부디 편안하고 노동 착취 당하시지 않는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찬님 고맙습니다. 피아노 언니님께서 저는 31 베이비 응애 맞죠? 맞습니다. 청주에 사는 대학원생경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대학원 마지막 학기라 논문 쓰려고요. 큼지막한 핑계지요? 하면서 이제 추석 때 집에 안 가는 기쁨을 표현해 주셨고요. 추석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 왜 집에 있냐? 다 나가서 놀아. 밥은 나가서 사 먹어라고 지금 느낌표를 합쳐서 한 20개 정도를 진심을 담아서 포효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전투도 무사히 치릅시다 토닥토닥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40님께서 30대 후반 비혼인입니다 라고 자기소개 해주셨고요. 이번 추석은 좋아하는 명절 음식 몇 개만 해서 먹거나 사서 먹으려고요. 편히 누워 TV 보고 책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낼 예정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추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요 라고 부러운 말씀을 해주셨고 추석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타로나신 어머니 덕분에 평생 동안 명절 파업하고 지냈습니다. 태어나서 명절에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혼을 결심하기 전에는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압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명절만 생각하면 마음이 팍 식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봤던 명절 풍경이 떠올라서 더 그랬어요. 남자들은 누워서 TV 볼 때 여자들은 명절 음식 차리고요. 여자들만 푸대접 받으며 음식 만들다가 겨우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작은 상에서 밥 먹을 생각하니 결혼할 마음이 나질 않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제 친구들은 명절마다 음식하러 갑니다. 평생 명절 파업의 꿀맛을 알았고 친구들 고생하는 거 다 봤는데 일부러 가부장제에 들어갈 필요는 없었죠. 남의 가족 심지어는 남의 집 귀신까지 먹이려고 제가 고생을 왜 해야 하나, 시댁을 위해 내가 왜 희생해야 하나, 나만 잘 챙겨서 실속 있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비혼 결심에 큰 역할을 해준 것이 명절 파업의 꿀맛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대 후반까지 비혼을 해보니 정말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듣는 이제 어린 비혼 꼬꼬마 꿈나무들한테 엄청 힘이 될 것 같아요. 곧 40님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매년 보내셨던 것처럼 올해도 본인 스타일대로 즐겁고 평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시골에 부모님과 거주 중인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 절실한 30대 중반의 비혼입니다.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셔서 아마 추석에는 부모님 일을 돕거나 친가에 끌려가서 라고 하시면서 왜 친가 외가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대체어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저희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엄마 쪽 아빠 쪽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살고 계시는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친가 외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친가라고 딱히 더 친하지도 않은데 뭐 친가나 외가나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왜 굳이 왜 이렇게 돼 있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다들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면은 오늘 안에 이거 다 소개할 수 없어. 빨리 정신 차려야지. 친가에 끌려가서 돈은 얼마나 모았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취업은 언제 할 거니? 3단 콤보를 들을 것 같습니다. 아유, 스트레스 받네요. 기본적인 것이지만 매일 가족과 붙어 있어서 혼자 지내고 싶어요. 맞아. 진짜. 심지어 저는 부모님네 집에 놀러가서 한 이틀 있는데도 혼자 지내고 싶어요. 보고 싶은 드라마, 하고 싶던 게임, 읽고 싶던 책 몰아보고 낮잠도 자고 싶어요. 빠질 수 없는 비욘세도 다시 듣기 하고 싶네요.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팟캐스트 진행해 주시는 비욘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는 비혼분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좋은 말만 듣는 해피한 추석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콩님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게스트로 나오실 분이랑 비슷한 형태인데 스펙 있는 비혼 여성. 비혼 출신, 기혼 출신, 비혼이신 4살 아이를 키우는 스펙 있는 지방 소도시의 비혼 여성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결혼 생활이 아주 짧았기에 명절을 한 번밖에 지내지 않았지만 그리고 당시엔 사실 맞춰주고 싸우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여겨서 납득은 가지 않아도 시가가 우선인 것에 순응하고 지냈고 지낼 예정이었어요. 지금은 추석은 그냥 황금 연휴이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 만나고 내 집에서 내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 보내는 날입니다. 심지어 아이는 생부집에 다녀오기로 해서 몸도 편할 예정입니다. 좋으시겠어. 기혼자든 비혼자든 제발 마음 편히 몸 편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데 있으면 가는 특별할 것 없는 연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저는 돌아온 비혼 여성이라 가끔 가족들의 측은한 위로를 받곤 하는데요. 정말로 남편이나 아이 아빠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아직까진 없거든요. 저를 아낀다는 가족 친지들은 저의 다음 목표를 아이와 저를 품어줄 좋은 남자 만나는 것으로 설정해 두셨는지 모일 때면 참견을 해주시는데요. 그럴 때면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저는 엄마 집에서 애처럼 애 키우는 게 너무 좋다고 말씀드려요. 양육자가 생모생부가 이렇게 둘 다 있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냥 댁들 사정입니다. 사람은 다 다르고요. 알아서 다 살고 있는데 참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한마디씩. 그러니까 이거는 비혼이면 비혼이라고 뭐라고 하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뭐라고 하고 비혼이었다가 결혼했다가 다시 비혼이 되면 또 그걸 또 뭐라고 하고 모두에게 정말 피곤한 명절인 것 같아요. 저는 강한 신념으로 비혼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돌아온 비혼 상태일 뿐이지 앞으로 또 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한번 해봤는데 결혼이 특별할 것도 없더라. 한남을 넘어 핵조선남이 제 구스펙이라 미치겠네. 아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감옥이었죠, 저에겐. 앞으로 만약 누군가를 만난다면 결혼이 종착역인 연애를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요. 비욘세를 들으면서 내심 나는 원래도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좋은 걸 누리고 살아야 마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꼭 사연을 소개받고 싶어서 글을 적어 보내는 건 아니지만 비욘세님 팟캐스트를 매일 들으며 속을 나눌 사람이 꼭 가족이나 내 친구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느껴서 인스타 피드를 보고 얼른 적어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들은 에피소드에서 스펙 있는 비혼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제 사정을 듣는 최측근이 아닌 사람들은 덜어 아유 어쩌다가 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냥 그땐 그러고 싶었고 그게 아닌 것 같다 느꼈고 지금은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산다고 말해요. 한때는 피해자 마인드에 젖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가여워하며 지냈는데 지나고 보니 결국 다 제 선택이었더라고요. 또 저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어때? 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그땐 낳고 싶어서 낳았고 지금은 키우고 싶어서 키운다. 특별할 것도 없다 라고 말해요. 혹은 아이를 낳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낳을 거야? 라는 질문도 가끔 하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여러분 아니 이런 질문을 해? 지금 듣는 질문마다 다들 되게 너무 근데 이걸 다 친절하게 진짜 답해 주시는 것도 진짜 아유 이거 다 일일이 대답해 주는 것도 고마운 줄 모르고 또 막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하여튼 또 흥분해가지고 또 딴 데로 갈 뻔했네. 어머 어디까지 읽었죠? 어디까지 읽었지? 아이를 낳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낳을 거야? 하는 질문도 가끔 받는데 그럼 저는 이미 낳았는데 뭐하러 생각하느냐. 다만 앞으로 살면서 더 나을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지라고 대답합니다. 진짜 다정하다. 진짜 이거 다 알려주시고 진짜 아유 주변 사람들이 진짜 알아야 될 텐데. 질문이 이렇게 개떡 같은데 답변은 이렇게 정성스럽고 현명하게 해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 될 텐데 아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혹시나 내 선택이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하고 싶은 걸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 따르던 직장 선배께서 비혼주의자신데 27살의 나이에 바라봤던 그분은 소신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멋지기만 한 분으로 보였어요. 제가 이혼을 겪은 후 다시 만났던 그분께서는 난 애초에 내가 결혼하고 안 맞는 사람인 걸 알아서 비혼을 선택했던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비혼은 뭔가 특별한 거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비혼은 그냥 나랑 안 맞는 걸 안 하는 것뿐이구나 했어요. 오히려 저는 한번 겪고 나서 결혼제도, 출산과 육아에서 여성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지 심각한 고찰을 시작한 사람이라 찐비혼이신 분께서 보기에는 뭐야 싶을까봐 살짝 걱정도 됩니다. 아니요, 찐비혼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빼고는 그냥 이런 열려있는 사람들이 다 비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다만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인생을 꾸려가려고 노력하는 여성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아무튼 비욘세 늘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아이가 시그널송을 같이 흥얼거릴 정도로요. 어머 정말요? 어머나. 피드백을 부지런히 하는 성실한 구독자가 아니라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방송 듣다가 편의점에 맥주 사러 달려나가기도 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언니와 친구에게 소개하기도 하며 조용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콩님 감사합니다. 얘기한 거 중에 중간에 꼭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이혼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아유 어쩌다가 하면 안타까워한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아마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혼한 분이 주변에 그렇게 최측근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최측근이 있어도 그 이혼하는 과정을 못 봤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랑 되게 친한 친구들 중에서 이제 몇 명이 이혼을 했는데 그 과정을 지켜봤으면 이거를 안타깝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아마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렇게 인생에 처음 큰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아이도 있고 하시는 상태에서 제 친구도 아이가 몇 살 때였지? 한 대여섯 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이혼한 친구가 있는데 아이가 있는데도 뭔가 아이한테 사실 있는 것보다 못한 양육자가 실제로 되게 많거든요. 아빠 자리는 꼭 필요해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유지하는 게 아이한테 교육적으로 더 안 좋은 아빠들도 세상에는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만두기로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려고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혼이라는 거는. 거기에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드는지 그리고 이게 되게 실제로 막 서류적으로나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도 너무 진짜 힘에 부치는데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신 분들이 약간 얼마나 파이팅이 있는 건지 이게 얼마나 강인한 일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가까이에서 못 본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가까운 친구가 평소에는 굉장히 저는 순하고 저랑 같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이렇게 순둥이랑 같이 친구로 지내냐고 할 정도로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혼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얘가 내 친구일 때랑 이런 일을 겪을 때랑 되게 다르구나. 나라면 못했을 현명한 선택들을 그때 되게 착착 해나가는 걸 보고 굉장히 저는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은 정말 막 약간 불쌍한 일이야 라고 드라마 같은 데서 보고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를 본 것 같은데 제 친구도 이런 게 제일 싫다고 했어요. 나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고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내 아이를 낳은 거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은 이혼을 한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굉장히 멋있는 친구인데 누군가가 되게 막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어이가 없어서 할 얘기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과거에 있었다면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나 주변에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별로 안타까운 거랑 조금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맞죠. 안타까운 건 맞는데 막 좀 안 됐다 동정하는 느낌으로 보는 거는 사실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경험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하신 분들 중에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얘기를 하느라고 3000% 넘어갔지만 콩님의 추석은 내 가족이랑 이제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다. 육아에서도 하루 해방돼서 보내신다고 하니까 부럽네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0대 초반 비혼 세자매 중에서 맏딸인 취준생 비혼입니다. 라고 자기소개 해주셨고요. 이번 추석엔 엄마랑 동생들이랑 이모댁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모댁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엄마가 32년 만에 드디어 친가에 방문하지 않기로 선언하셨거든요. 오! 어머니 브라보! 큰집 사람들한테 엄마가 상처받는 소리 안 듣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족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뭐 명절에 만나가지고 굳이 상처받는 말 막 주고받고 그러는 거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요. 마트에서 맛있는 술이랑 고기 사다가 이모네 가서 파티하려고요. 저희 이모 세 분도 비혼이라 어머 비혼 3대3이야. 비혼 세자매에다가 이모 세 분이 계시는데 이모 세 분이 싹 다 비혼. 저희 이모 세 분도 비혼이라 명절이라고 격식 안 차리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돼서 참 설렙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비혼자들은 이렇게 격식 안 차리고 합리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추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코로나가 없다면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근교에 소풍 가서 여유롭게 놀다 오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처음으로 명절날 큰집에 가지 않았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때 24살 대학생이었는데 큰집에만 가면 결혼은 언제 하냐고 성화였어요. 더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 나이쯤 되니까 대학생한테 결혼 타령을 하는 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석 한 달 전쯤부터 저는 추석날 큰집에 안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 가부장적인 저희 아빠는 길길이 날뛰셨고요. 왜 이때 날뛰시는지 모르겠네요. 자기 딸이 결혼 압박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그쪽 사람들한테 길들이 날뛰어서 못 말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아빠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굳건해졌지만요. 이거 뭔지 알죠? 파이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안 갈래 하고 그냥 싫어 정도로 얘기했는데 버럭 하는 순간 어디 한번 지금부터 비트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기 싫은 이유를 내가 어디 한번 랩으로 말해봐?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해가 잘 돼요. 저희 집은 큰집과 차로 30분 거리여서 추석날 아침만 잘 버티면 큰집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이하네. 추석 당일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노트북만 챙겨서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핸드폰은 꺼둔 상태로요. 그리고 이후에 아빠한테 어떻게 혼이 나게 될까 벌벌 떨면서 10시까지 카페에서 시간을 죽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짜증나. 내가 명절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서 편하게 있지도 못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요즘에 새벽 5시에 잔단 말이에요. 넷플릭스 보다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어. 가족들은 큰 집으로 출발한 뒤였고 저는 맥주에 돈가스 맛있게 튀겨 먹고 긴장이 풀려 잠이 들었습니다. 돈가스를 심지어 본인이 튀겨 먹었다고 맥주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내가 시중에 파는 그런 어떤 돈가스? 그렇지 않다. 나는 직접 집에서 맛있게 튀겨 먹고. 그리고 오후가 돼서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빠가 크게 화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걱정한 게 무한할 정도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 명절마다 여유로운 낮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 좋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모들이랑 하시겠네요. 여유로운 낮술 시간. 친척들 만나서 소모적인 소리 듣지 않아도 되는 거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중간에 제가 너무 남의 집 아버님 흉을 봐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항상 우리가 일깨워 드리기는 해야 돼요. 이렇게 화를 낼 때, 왜 나한테 화를 내냐. 나한테 스트레스 준 사람을 먼저 화를 내야지 하면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네 마음만 있냐 내 마음도 있지 수법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아버님도 오랫동안 그런 유교적인 질서에 맞춰서 사신 분들이면은 잘 이렇게 한 번에 납득을 못 하시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먹는 추석한 행복.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추석한 행복 되세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네, 핀님은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수님. 경상도 사는 30 언저리 1남 1녀 중 말티즈 딸이라고 해주셨는데 말티즈 딸인 이유를 괄호 안에 넣어주셨는데 쬐깐하게 생긴 게 들이받아 버려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말티즈들 정말 쉽지 않잖아요. 말티즈들. 하루 정도 엄마 쪽 할머니 댁만 들리거나 안 내키면 안 들으거나 할 거예요. 아빠 쪽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아빠의 형네 장손이 아빠의 그러니까 할아버지네 형네 장손이 사고를 겪은 뒤로 모여서 제사를 안 지내다가 몇 년 전부터 소소하게 지내는 모양인데 아빠만 가서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일이 바빠져서 이번에는 푹 쉬려고요. 엄마 쪽 친척들은 대체로 좋은데 그래도 어른들 대화랑 안 맞아서 들이받아 버리니 저도 감정 소모가 심해서 안 내키면 안 가려고요.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또 이 팟캐스트 지금 우리가 들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고향 가는 길이신 분들 이 에피소드를 실수인 척 하면서 핸드폰 스피커로 차에서 틀어버리세요. 아니 이거를 우리만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 본인들은 또 좋은 얘기 한다고 생각하고 할 거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정 소모가 돼가지고 1년에 몇 번 모이지도 못하는데 안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다들 정말 입조심 좀 하시라고 꼭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잘 못 만나는 사촌들 다 같이 모여서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해먹고 싶은 음식 해먹고 근황 이야기 나누다가 같이 치우고 또 음식 해먹고 MT 같은 풍경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네. 저도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촌들이랑 좀 친해가지고 아무래도 엄마 쪽 사촌들은 진짜 나이가 막 2살 이런 터울이어서 그렇고 아빠 쪽 사촌들은 저랑 나이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가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다들 그냥 둥글둥글 잘 지내거든요.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네요. 약간 어른들 위주의 명절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지금 나이가 36살인데도 어른들 위주의 명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약간 지금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촌스러운가? 약간 밀레니얼과 약간 요즘 사람들의 추석 풍경을 만들면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추석에 대한 추억. 추석이었는지 할머니 제사였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도와드린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 남동생이 수저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고모가 남동이가 하지 말고 남수가 해라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짜증난다 이거. 아니 이미 남동생이 수저를 놨는데 옆에서 또 그럴 건 뭐예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 온 가족이 다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여태까지 뭐 하는 동안 남이 오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여기 꽉 찼는데 왜 나만 시켜요? 고모 아들이 남이 오빠인가 보다. 지금 실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먼저 고모가 우리 남순이를 화나게 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차 안에서 틀어버려. 너무 서러움이 있으면 하여튼 그러면서 남이 오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여기 꽉 찼는데 왜 나만 시키냐. 고모는 나만 싫어한다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수저 잡고 있던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아빠 쪽 친척이 결혼 안 하냐고 물으면 이런 데서 하고 싶겠냐고 할 생각입니다. 엄마네 친척이 물어보시면 다음 주 수요일에 할 거니까 오라고 했어요. 비욘세님께 들은 조언대로 앞으로는 결혼이 당연하지 않고 나는 결혼하지 않는 선택지를 가졌다는 걸 인지시켜야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만 비욘세 청취자님들 안녕하세요. 추석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면 참석하지 않으셔도 별일 없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몇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참석하지 않는 게 더 스트레스라면 참석하셔서 스트레스 원인을 무시해버리세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안 가고 막 보이콧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괜히 또 그런 의무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뭐 어쨌든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연휴 동안 푹 쉬시거나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요. 비욘세 님도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삼님. 물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혼자 서울에 살고 있고 2살 차이 나는 어린 남동생을 둔 20대 후반의 비혼 여성입니다. 본가에 내려가 가족들과 제사 지내고 장녀로서 열심히 소파에 누워있는 추석을 보낼 예정이에요. 클래식이죠. 추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가족들과 외식 한 끼 아니면 나홀로 휴식 또는 짧은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해주셨고요. 매체에서 이야기되는 전형적인 가부장제 가족들과의 추석인데요. 도대체 차리는 건 여성이 다 차리고 남성들은 절만 하면 되는 조상 후려치기 제사는 무엇을 위한 건지, 왜 어린 저는 조상님 국과 밥을 나를 수만 있고 절할 때는 뒤돌아서 바깥만 바라봐야 하는지, 내가 조상이 된다면 이 꼴을 어떻게 보게 될지 상상하면서 자랐어요. 반찬도 맛없고 회나 피자 올려주지. 회? 그죠. 회 맛있죠. 왜 개고생을 정성이라고 해서는 여성만 노동시키는 것이며 지네 조상 자기네가 모질 것이지 꼴값 떨고 있네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친척들이 시집가도 되겠네 하실 때마다 안 가도 되고요잉 꼬박꼬박 말하며 결혼을 해야 여자가 어쩌고 하시면 으익 모르겠던데요잉 이거 돼요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리는 거 맞겠죠? 안 가도 되고요잉 으익 모르겠던데요잉 하며 그들의 공격력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뭐 그들에게 타격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면 뭐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괄호 열고 몰래 뻑큐를 날린다든지 라고 써주셨습니다. 비욘세 님도 든든한 추석 되시길 바래요. 무엇보다 그들의 서사로 인해 비혼인 분들의 마음이 상처받거나 스트레스 쌓이는 연휴가 아닌 재미있는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스스로를 아끼고 꼭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개소리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소중한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대환장 파티 안에 1인이 비욘세 청취자분들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부디 마음과 몸 편안히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소리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소중한 에너지 쓰지 마시고 대환장 파티 안을 지내고 있는 1인이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떡 같은 추석을 보내면서 내가 왜 여기서 진짜 이러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같은 걸 느끼고 있는 이런 거대한 한 줌이 있다는 거를 다 같이 기억하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윤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40대 비욘세님 얘기를 들어볼까요? 김지원 님이 보내주셨고 약간 삐뚤어진 K장녀, 가족 안 챙김, 그 어떤 육아에도 관심 없고 안 좋아함 등 첫째 같지 않다는 얘기를 종종 들음. 40대 초반 비혼 여성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집에 콕 박혀서 밀린 대청소하고 빈둥댈 거예요. 그리고 쭉 자기, 원도 한도 없이 자기. 이게 계획입니다. 모친이 매우 섭섭해 하시니까 당일치기로 본가에 잠깐 갈지도 모르지만 일단 갈 생각이 없어요. 갈지도 모르지만 갈 생각이 없다. 웬만하면 안 가시겠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중드 한 2개 정도 달릴 거예요. 요즘 중드 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넷플릭스로도 되게 많이 보시고 해가지고 어떤 거 보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진짜 드라마를 진짜 오지게 별거 다 보잖아요. 중드도 좀 추천해주세요. 이거 진짜 무조건 재밌다. 보면서 좀 불편하지 않으면서 재미있는 게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추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빽빽하고 깊은 숲에서 연휴 내내 지내고 싶어요. 사람은 40년 넘게 질리도록 봤으니까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숲속에서 나무 냄새, 흙 냄새 맡으면서 멍하니 시간을 흘려버리고 싶어요. 좋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시국에는 어디 바글바글한데도 어차피 못 가니까 진짜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피톤치드를 맞으면서 맥주 챙겨가가지고 또 팍 먹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술 안 드시면 죄송합니다. 추석에 대한 기억. 30대부터는 명절마다 결혼 공격 받았는데 그때마다 결혼하니 좋았어? 안 좋다면서 왜 하래?
주변에 자식들 봐봐. 다 이혼했잖아. 이렇게 받아쳤는데 어머니가 말하길 사람이 일단 경험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간두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간두면 아깝다라는 주장을 펼치셨었는데 사촌, 가족, 지인, 애블바리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에 이혼 대잔치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가장 평화롭고 짐어지게 겨워서 잘 사는 거는 저거 하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건강 챙기라는 잔소리만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전화 와서 뭐 다리물이 여자 몸에 좋다던가 하는 그런 얘기도 하신다고. 방어법이라기보다는 그냥 환경이 저를 도와준 케이스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여러분 혼자 시간을 펑펑 쓰는 거 즐거워요. 나이 먹으면 더 신나요. 그러다가 전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살아도 되지만 뭐 혼자 모든 시간과 공간을 독점하다가 나눠 쓰려면 참 그럴 거예요. 그냥 한 동네 살게 하고 연애를 하세요. 라는 굉장히 현명한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나이 먹으면 더 신난다. 자기 전에 3번씩 되뇌이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모님 보내주셨는데요. 마포에 사는 2년차 비혼러, 심리치료사 프리랜서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이번 추석은 엄마가 전날 와서 뭐 좀 하라는데 프리랜서라 어차피 일을 해야 해서 추석 당일에 집에 다녀올 예정이고 얼른 귀가해서 고양이들이랑 미니멀 라이프를 다지며 청소하고 당근마켓에 물건 올릴 예정이에요. 아, 이거 진짜 일인데. 저 지금 당근마켓에 물건 올리려고 진짜 많이 쟁여놨는데 한 개 올렸나? 2개 올렸나? 그것만 팔고 그 이후로 진짜 실적이 없어요. 대단한 일, 중요한 일 하신다. 영화도 한 편 집에서 구매해서 보고 불초상 한 번 더 보기. 불초상 좋죠. 제가 저번에 작년이 아니구나. 올해 구정 때 불초상 혼자 영화관에서 봤던 것 같아요. 하여튼 불초상 한 번 더 보기, 킬링 이브 정주행, 야구소녀 보기 중에 고르려고요. 뭐 골랐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부모님. 추석을 내 맘대로 하고 싶다면 등산하고 싶네요. 그냥 이번에 할 수 있는 거네요? 라고 뒤에 덧붙여 주셨고요. 추석에 대한 추억. 저는 늘 집에서 하녀처럼 음식을 했어요. 참 지긋지긋하죠. 비혼이 된 후에는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했어요. 요건 즐겁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요리할 때 요리하는 거 너무 힘들다는 사람한테 왜 요리 재밌잖아 라고 하면 정말 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너한테 하는 게 싫은 거야 라고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주는 거는 좋더라라고 얘기해 주셨고 비혼이 통계적으로 많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소외시켜서 늙어가는 것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알고 보면 나이 든 비혼 여성들 잘 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지금 손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어져서 서로 잘 사는 거 구경하고 자랑하면서 살아요. 비혼 선택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내가 아프면 혼자 어쩌지였는데 우린 혼자가 아니잖아요. 비혼 커뮤니티가 실수한 결혼보다 낫다 하고 느낌표 3개 찍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듣고 계시는 이제 각종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의료 관련 종사자, 의료 관련된 스타트업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를 생각하는 비혼자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굉장한 마켓이라는 걸 저희 엄마한테도 항상 말하고 있거든요. 뭐라도 다 같이 만들어서 남들이 안 만들면 우리 손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이런 다 같이 추석도 보내고 늙어서도 그레이스랑 프랭키처럼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다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러디스님, 사랑하는 12살 강아지 동생과 서울에 살고 있는 25살 비혼 여성입니다. 12살 강아지면은 되게 어릴 때부터 보셨겠네요. 아이고, 어르신 모시고 사시네. 업무 특성상 상반기에 미친 듯이 바쁘고 하반기가 여유로운 시기여서 커무할 실기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입사했더니 출퇴근만으로도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사회생활 좀 그런 거거든요. 이미 출퇴근을 하고 나면 그날의 에너지 그날 다 써가지고 방전. 출퇴근만으로 힘들어서 강의 중지를 눌러버렸습니다. 추석부터 커머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생산적인 추석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추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친구와 보내고 싶어요. 혼자 영화 보기, 늦잠 자기, 친구와 밥 먹고 카페 가기,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책 읽기, 소품샵 구경하기, 강아지와 산책하기, 넷플릭스, 왓챠, 유튜브 세상 헤엄치기. 세상에나 쓰면서도 너무 행복하네요 해주셨어요. 읽으면서도 진짜 너무 배 터지게 행복합니다. 추석에 대한 추억. 성인이 되고 추석에는 위 질문의 대답처럼 원하는 걸 하면서 보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셔서 하루는 가서 식사를 합니다. 덧붙여서 결혼 어택, 연애 어택은 거의 받지 않지만 간혹 받는다면 말도 꺼내지 마시라는 의미로 초장부터 단호하게 네, 저는 평생 안 할 거예요. 성공해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25살이지만 이미 현명하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못했던 자기 개발을 하시든 휴식을 취하시든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 원하는 거 하시고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요 해주셨습니다. 커말 하시기로 목표하셨던 거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지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합리적 비혼 홍 작가님께서 40의 조기 은퇴하고 캐나다로 미세먼지 피해 이민 가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 비혼 여성입니다. 보통 가을에는 한국에 들어가서 몇 달 보내는데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캐나다에 그대로 있게 됐어요. 추석 챙기는 친인척들은 알아서들 노시게 두고 전 돈이나 붙여드린 뒤 평소대로 책 읽고 산책하고 놀 생각입니다. 추석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같은 지역에 사는 비혼 여성들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얘기하고 놀고 싶어요. 이런 일시적인 모임을 여는 이벤트가 없으면 제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만들고도 싶어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꼭 추석이 아니라도 같은 지역에 사는 비혼 여성 모임은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추석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 저는 은퇴 전에는 목동 입시학원 강사로 10수년 일하며 추석이나 설 연휴 등 특강 수업을 했는데요. 보조 강사분들 중 기혼자 여성분들이 자기를 꼭 연휴 수업 보조로 써야 한다며 강력히 주장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일하느라 못 내려가요 어머니 대신 돈 넉넉히 붙였어요가 꼭 필요하시다고.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좀 슬픈 거 아니에요? 사실 연휴는 쉬는 날인데 연휴 때 노는 게 나을 정도인 거잖아요. 이분들 상황에서 추석을 보낼 때는. 정말 속 터지네요. 뭐 그렇습니다. 비혼들 모여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서울 모임, 제주도 모임 등등 지역마다 비혼 언니들 연대가 씌워지면 더 든든하겠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홍 작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토님께서 매일 퇴사를 꿈꾸고 매년 입사를 꿈꾸는 계약직 10년차 내방 거주 비혼 여성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 추석은 첫날 공연 보고 둘째 날도 공연 보고 셋째 날 이후 연휴 마지막 날까지는 방콕할 예정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도 충분히 제 마음대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첫 해가 힘들지 한 10년 혼자서 즐겁게 버티면 아무도 뭐라 못합니다. 모두들 응원해요. 하고 든든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명절 보이콧의 길을 먼저 가신 무토님이 인증해 주셨으니까 계속 미루고 있다면 이번 명절 때 겸사겸사 핑계도 좋잖아요. 어차피 뭐 코로나도 있고 굳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이렇게 배려심 있는 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20년부터 나는 이제 혼자 지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미야호야님께서 연년생 여동생을 둔 30대 중반의 울산 거주 간호사로 9년째 월급쟁이로서 충실히 번 돈을 바칠 가치가 있는 고양이 2분과 8년째 혼자 살고 있는 비혼 여성입니다. 저도 캥 작가님처럼 집순이라서 두 냥님이랑 집에서 음식 해먹으면서 넷플 보고 뒹굴다가 뭐라도 해볼까 하고 나가려고 하면 추석 연휴가 끝나요. 이미 아마 뭐 이번 추석을 어떻게 지내실 예정이냐고 했는데 아마 끝날 거라는 얘기를 적어주셔가지고 지금 요 정도 가보면 100% 끝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쉬는 것도 너무 좀 값지잖아요. 뒹굴뒹굴 하는 것도 전 진짜 뒹굴뒹굴만 하는 게 장래희망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한 방식인 것 같아요. 사실 친척들도 완벽한 타인이라서 모이면 굉장히 반갑기도 하지만 나이, 결혼 꼭 안 빠지는 외모 이야기. 살 이야기 그만해. 라고 해주셨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 이야기 그만해 해주셨고 내숙모들께서 밥에 후식에 챙겨주시는 것도 하루 종일 아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피로해져서 추석 당일보다 더 일찍 아예 지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만 당일 잠깐 뵙고 집으로 돌아와요. 얼굴 도장만 찍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저는 일부러 저 시키지 못하게 사과도 이 긴 세월 동안 감자칼로 껍질을 까면서 먹고 살아요. 여자가 꼭 요리를 잘해야 합니까? 신사임당? 백의의 천사? 저희 그냥 이 험난한 사회 올드가드 샤를리즈 테론 언니처럼 살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멋있죠. 올드가드 샤를리즈 테론 언니. 넷플릭스로 이번에 뭐 추석 때 넷플릭스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이 이제 9년째 간호사로 일을 하시니까 백의의 천사라는 워딩이 얼마나 빡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한 포인트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전문직한테 무슨 천사 좋아하네.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좀 거의 10년째네요. 간호사로 일하신 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일도 좀 많고 힘드실 텐데 이번에라도 정말 뒹굴뒹굴 고양이 2분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미아오야님 고맙습니다. 끼안띠님 이름부터 이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와인 덕후일 것이다.
경리단길에 사는, 이제 서울 경리단길이죠. 서울 경리단길에 사는 40대 중반 비혼 여성입니다. 사장 되려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와인을 즐겨요. 술 드시는 부모님을 와인에 입문시키기가 이번 추석에 목표라고 하시는데, 우선 지방에 있는 부모님 댁에 와인 여러 병 들고 자차 운전해서 내려가서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와인 파티하고요. 결혼해서 아이 있고 둘째 임신한 남동생네 가족은 조심해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그래서 세 분만 이제 만나는 거구나. 엄마 눈썹 문신 리터치 예약 잡아서 서울로 모시고 와서 해서 둘이 제 집에서 또 와인 파티하고 제 단골 맛집 갈 거예요. 2년 전에 엄마랑 둘이 이탈리아 자유여행 다녀왔는데 추억팔이 겸 기분 내려고요. 이탈리안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 이탈리안인가 봐요. 가려고 하는 집이. 경리단길이면 이제 저희 되게 가까운 동네인데, 저는 이제 포르투갈 와인을 좋아하는 사장님이 차리신 남산 와이너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갑자기 이제 또 동네 맛집 자랑. 그리고 경리단길 최고의 맛집 겸 술집은 무조건 시장에 있는 여수식당이죠. 여러분, 여수식당에서 서대구이나 또 돌게장 이런 걸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되게 할 일이 되게 많네요. 가서 뭐 부모님 댁에 와인 여러 병 들고 가서 와인 파티하고 엄마 눈썹 리터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봐요. 비혼인 자녀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준다. 저희 엄마가 같은 이유로 제가 비혼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마가 모르는 세계를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열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 추석 연휴 후에 제출해야 할 수업 프로젝트 과제들이 있어서 공부도 틈틈이 할 계획입니다. 추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건 좋은데 제사 따위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효심이 지극하신 분도 제사 따위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결혼 공격은 이제 별로 받지 않아서 공유할 노하우가 없지만 확실히 초반에 성질 더럽게, 가끔은 버릇없게 말대꾸해서 분위기를 망쳐놔야 그 다음부터는 제 건드려봤자 명절 분위기만 흉흉해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서 말조심들을 하시더라고요. 추석은 늘 의무와 귀찮음과 환멸 대잔치였는데 올해부터는 벌초 후에 밥 한 끼 먹는 걸로 간소화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추석 때 모두 뭘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 없이 푹 쉬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끼안티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본인은 이제 차로 운전해서 내려가서 와인도 실어 가가지고 소개도 해주고, 리터치도 엄마 눈썹도 리터치 해주고, 뭐 수업 프로젝트도 있고 공부도 틈틈이 하고, 아니 이렇게 할 일이 많으신데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마시라니. 이렇게 또 타인한테만 관대하신 비욘세 청취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와인 입문한 거 어떻게 좀 반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어머니는 확실히 원래 좀 쓴 술을 안 좋아하셔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아버지랑은 좀 가끔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쪽 할머니가 모스카토를 스파클링을 드렸더니 난생 처음 이게 뭐냐 이렇게 맛있냐 하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런 거 한 번씩 맛보시게 해드리는 것도 되게 쏠쏠한 재미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포타토킴님, 안녕하세요. 일 때문에 얼마 전 서울을 떠나 지방에 살게 된, 그러면서 내가 도시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감자러버 포타토킴입니다. 늘 남쪽에 있는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이번엔 KTX 2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제 집에 있으려고요. 그래도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쓸쓸할 것 같아 고향을 등진 소수정예의 불효자식들 이 모여서 밥 먹을 계획을 세웠어요. 각자의 집에서 먹는 명절 음식 한 종류씩 가져와서 먹으려고요. 저희 집은 좀 근본 없긴 한데 차례나 제사가 없어서,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게 없는 게 근본이 있는 거죠. 방금 건 제 코멘트입니다. 너무 헷갈리네. 명절이면 주로 갈비찜이나 해파리 냉채 같은 걸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심차게 갈비찜을 해갈 생각입니다. 오, 이거 약간 포트럭 파티 느낌이네요. 각자의 집에서 해먹었던 거를 해오는 게 이제 테마인 거구나.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추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최근에 맛있게 먹은 음식 자랑 대회를 열고 싶어요.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오든 맛있게 먹은 집에서 테이크아웃 해오든 본인이 맛있게 먹은 거 자랑하고 널리 알리는 푸드 페스티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감자러버 포타토킴님은 뭘 가져오실 것인가? 감자러버인 입장에서 감자로 하는 요리 중에 최고봉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게 또 저는 궁금하네요. 이거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감자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 일단 그 스페인 가면 왜 이런 좀 투명한 비닐 그 포장에 들어있는 엄청 두꺼운 소금이랑 올리브유로만 만든 감자칩 있잖아요.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 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호다토킴님 감사하고요. 나중에 후기 한번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어떻게 보냈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명절에 수많은 비혼자들이, 수많은 불효자식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호롤롤로님, 2021년에 독립 예정인 32살 캥거루 비혼입니다. 부모님은 시골 가고 혼자 집에서 11살 강아지랑 산책하고 뿌링클 시켜 먹고 뚜레쥬르랑 이분 메뉴랑 이게 브랜드가 너무 확실하신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뚜레쥬르는 마트 털어 먹을 거예요. 용. 혼자 오롯이 성인 돼지 파티 개최합니다. 너무 좋다. 강아지랑 둘이서. 추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또래의 비혼 여성들이 모여서 포트럭 파티, 먹을 거 하나씩 사와서 뷔페 열고 싶어요. 결론은 성인 돼지 파티. 아까 말씀하신 분이랑 같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나중에 좀 이제 상황 좋아지고 이러면 여기저기 모임을 개최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혼세 언니 사랑해요. 캥 작가 언니도 사랑해요. 제가 독립하게 된다면 10평 원룸이겠지만 성인 돼지 파티를 개최하고 싶은데 와주시면 안 될까요? 헤헷 해주셨습니다. 성인 돼지 파티 죄송한데 저희 매일 매일 하고 있어가지고 하지만 성인 돼지 파티가 아니라도 진짜 만나는 거는 항상 언제나 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 보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돼지 파티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나중에 독립할 때 내년에 독립한다고 하셨는데 이사도 성황리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정말 안전한 이웃만 있고 좋은 사람만 있고 그 지역을 이제 다니시는 뭐 택배 기사님이나 마주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기를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호롤롤로님 감사합니다. 오물님 대학생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두 분이서 여행 가시고 저는 집에서 책 읽으려고요. 친척은 하루만 만납니다. 개꿀! 제가 워낙 내향적인 걸 오랫동안 주지해드려서 얻어낸 라이프 스타일인데 너무 만족스럽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대학생 때 벌써부터 하셨으면 정말 현명하시다. 추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집에 더 오래 있고 싶다고. 또 우리 집순이 비욘세님. 이시고 추석에 대한 기억. 저는 아직 어려서 많은 어택은 없지만 좀 어른같이 구는 척을 하면 어택을 흘려보내기 더 좋은 것 같다고는 생각했어요.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마다 그들이 원하는 어른의 연기를 살짝 해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느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차분하게 웃으면 그런 느낌이 좀 더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너무 환하게는 웃지 않고 약하게 웃으면서 네 얘기 잘 들었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 요런 바이브면 좋을 것 같다고 사회생활 2회차인 것처럼 이제 대학생인 오물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물님도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추석도 혼자서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되게 딱 하루 사연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2주에 한 번씩 채널레스에 연재하고 있는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 주에는 비혼자들이 추석을 맞는 방법 중에서 결혼 어택에 대처하는 파이트 매뉴얼을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채널예스 홈페이지에서 언제나처럼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요점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결혼을 안 하냐, 결혼 언제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정확히 주지시켜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어택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거꾸로 비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방법이 저한테는 되게 좋아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았어요. 뭐 예를 들면 하도 결혼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혹시 자녀가 같이 명절 때 온다면 이제 그분의 자녀를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 정말 약간 다단계라든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느낌으로 비혼을 아십니까? 느낌으로 이제 이런 뽀시래기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 눈빛에
너희 눈 속에 비혼이 있는 것 같아. 언니가 잠깐 좋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잠깐 시간 될까? 뭐 송편 먹으면서 시간 될까? 라고 하면서 비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봐라. 그러면은 다시는 쟤한테 저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칼럼에 담길 예정이어서 같이 읽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되게 훌쩍 갔는데, 사실 저는 누구랑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추석 이야기를 같이 나눈 게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많은 집들이 전형적인 어떤 가부장제가 만든 규칙을 따라서 불합리하게 지내는 방식으로 지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게 돼서 좀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막상 명절을 그렇게 지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다른 어떤 대안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좀 힘이 되는 회차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제가 그 회차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들려주신 이야기들 자체가 그런 거에 좀 위안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기꺼이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냥 이번에 그냥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한 것도 있었거든요.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막상 해보니까 되게 좋아서 다음에 뭐 연말연시라든가 꼭 비혼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시기마다 한번 여러분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초반에 10만 비혼 서사를 양성하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의 일환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샘플이 있다는 거를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결혼 유경험자, 비혼 출신, 기혼 출신, 비혼이신 스펙 있는, 경력 있는 비혼 언니를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언제 녹음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추석이 있어서 아무 때나 돼라고 해서 언니는 안 가나 보다 하면서 그거를 좀 알게 돼서 이것도 언니 나름대로의 뭐 명절 보내는 방식이구나 생각하게 됐는데 아마 추석 전에 한 뭐 화요일 정도에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석 때 뭐 어디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고 있을 때 들으실 수 있게 금요일에도 이번 추석에도 결방 없이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결혼을 해본 경험이 있는 현재 비혼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서로의 경험 같은 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야밤에 둘 다 프리랜서고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야밤에 막 제가 커튼 달아주러도 가고 가면 언니가 막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런 같이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저랑 직업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비슷한 언니여서 여러분들도 같이 제 친구를 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런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게 있으시면 그런 것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연이나 또 후기나 다뤄주셨으면 하는 주제 이런 것들은 beyonces@gmail.com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비욘세를 계속 유지되게 하는 광고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 beyonces@gmail.com 같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비욘세 많이 언급해주시고 이야기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서 보겠습니다. 저희 저번 주에 했던 스페인 책방에서 다미안님이랑 에바님 게스트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산티아고 까미노를 걸었던 이야기를 담은 여행 에세이 행여혼신 이벤트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비욘세랑 행여혼신 신혼여행을 거꾸로 이제 붙인 건데 행여혼신 쓰셔가지고 기대평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은근히 굉장히 당첨 확률 높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여행 가기 힘든 시기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대신 걷는 느낌도 얻으실 수 있고요. 이런 것도 결혼으로 봐야 되나? 볼 수 있나라고 생각할 법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같이 파티한 얘기, 사실 결혼 얘기라기보단 파티 얘기에 더 가까운 비혼에 실패한 두 커플의 어떤 소소한 이야기를 읽으실 수 있어요.
이벤트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추석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만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하는 거라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마지막에 뵀던 게 추석 때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다, 막 그럴 때도 있고, 실제로 가족을 추석 때 만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되게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다거나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제 알면서도 각자가 갖고 있는 힘든 사정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결혼 어택 때문이든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봐서 그렇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괜히 마음만 더 불편해서 그렇든 뭐 이유는 뭐든 간에 좀 다들 작년 추석보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시거나 할 것 같은데 마음 잘 챙기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는 다음 주에 결방 없이 추석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